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형마트가 늘고 소비 행태가 변하면서 포항의 전통시장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상생 협력과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죽도시장 등 포항의 전통시장은 60여 곳, 생활권을 중심으로 형성돼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전통시장은 극심한 쇠퇴를 겪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형마트의 매출은 연평균 8.4% 증가한 반면 전통시장은 5.6%가 줄었고 2013년 매출 격차가 2배를 넘었습니다. 이처럼 전통시장이 쇠퇴한 것은 교통망 확충과 소비 행태의 변화, 대형마트 진출에 따른 준비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됐습니다. 전통시장이 살아남으려면 첫째는 손님이 올 수 있는 여건 주차장,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정책 지원도 좀 필요하고요. 특히 상인들이 많은 공동 마케팅이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제시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법인화를 통한 공동 경영 전략과 특산물 품질 인증제 도입, 대형마트와의 상생 협력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상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전통시장 자체가 사람에 비유한다면 일정 환자나 마찬가지라서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케어를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는 환자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체력 단련도 하고 운동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특별한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소비 형태에 맞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나 지자체의 협력 확대, 시민들의 협력이 합쳐지면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가 동국제강 포항제강소 이후판 공장의 폐쇄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취업 알선 등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포항시는 5개 협력업체 직원 300여 명 가운데 현재 10%를 전직시켰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폐쇄 이전까지 고용노동부, 포항상공회의소 등과 협의해 전직이나 재교육, 취업 알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국제강은 지난달 25일 후판 사업의 역량을 당진 공장으로 집약하는 대신에 포항 이후판 공장의 가동을 8월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례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통상 예산안이 제출되면 열흘 가까이 심사해 삭감하거나 증액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안을 제출받고 닷새 만에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영세 상공인 지원 분야에 20억 원, 일자리 창출 분야에 73억 원 등 모두 105억 원 규모입니다.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으로 첫 출호했습니다. 올해는 기름값이 내린 데다 실무 협상이 빨리 타결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오징어 체납기 어선 5척과 감시선 1척이 힘차게 구룡포항을 출항했습니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우리나라 체납기 어선은 모두 66척, 오징어 코테량은 5,500톤으로 연연 평균 어획량이 2,000톤임을 감안하면 넉넉한 편이고 이번에는 톤당 103달러로 3년째 갔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름값이 크게 내려 어민들에게는 희망적입니다. 면세용 기름값은 200리터 한 드럼이 11만 5천 원으로 지난해 평균 16만 원보다 28%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70일 동안에 조업하는데 경유가 400드럼 정도 소비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름값 인하로 한 1,500여만 원 정도 적게 됩니다. 또 지난해는 실무 협상이 늦어져 8월 초 중순에야 조업에 나섰지만 올해는 지난달 이미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오징어 회귀에 맞춰 조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선으로 기원할 수 있도록 기원을 담아서 지금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용기를 갖고 좋은 실적을 갖고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큰 고민은 갈수록 줄어드는 어자원. 러시아 어획량이 지난 2012년 2,400톤, 2013년 2,600톤을 넘었으나 지난해는 1,580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적당 어획고 역시 지난 2012-13년 2억 원을 넘었다가 지난해는 1억 원대로 떨어져 일부 어선은 출하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남하하는 오징어를 북한 수역에서 삭슬이 하려는 중국 어선과 남하하기 전 잡으려는 한국, 고갈되는 오징어를 두고 올해도 어자원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앞으로는 어업법인이 숙박과 요식업 등 관광 휴양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 경영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은 자연환경과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전시관과 체육, 휴양 등 관광시설을 만들거나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 기준 전국의 어업법인은 모두 999개입니다. 김관용 경북지사가 오늘 오는 10월 중순부터 도청 이전을 시작해 11월 초까지 신청사로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추측만 무성했던 도청 이전 시기가 확정됐습니다. 이는 경북도의회가 11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를 신청사에서 열기로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늦어도 11월 5일까지는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로 신청사를 완공하는 경북교육청은 이전 준비 기간 등으로 도청과 이전 시기를 맞추기는 어렵지만 되도록 연내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각급 기관의 신청사 이전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포스텍의 해양 관련 학과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도연 포스텍 총장 예정자와 만나 포항이 해륙 네트워크의 허브인 점을 감안해 포스텍의 해양 관련 학과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의 연구 성과가 지역에서 사업화로 이어지고 강소기업도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도연 포스텍 총장 예정자는 포스텍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6기 1년을 맞아 자치단체장들의 행정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마지막 순서로 영덕과 울진, 울릉군을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세 번째 영덕 군수에게 주어진 현실은 인구 4만 명 미만의 재정 자립도 8%, 이희진 영덕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살고 싶은 영덕을 만드는 데 행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임 군수가 신청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권한은 4년 전에 다 사용해버렸고 나에게는 책임만 남았다는 말로 아쉬움을 표했고 주민투표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영덕군이 물론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은 정부는 분명히 영덕 지역 발전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또 여론에 귀를 기울여 줘야 합니다. 울진군은 신한울 원전 8개 대안사업 합의로 지역별 수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을 확보해 민선 6기 첫 해를 화려하게 맞았습니다. 국비 1,300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을 유치하고 부포 마리나 항만 조성 사업 등을 통해 해양 자원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을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아마 그걸 개발하면은 연간 이 생산 효과가 300억 원 정도, 또 연간 계속적으로 150명 정도를 고용하는. 임 군수는 재선답게 군정을 노련하게 이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원자력 해체센터 유치에 도전하지 않거나 합의된 신규 원전 건설 대안 사업에 추가 지원을 비공개로 요구하는 등 여론을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최수일 울릉 군수는 공약 이행 전국 우수 평가를 받아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 울릉도 최대 현안인 하늘길과 바닷길, 육로 개척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은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서 예산 80억 원을 확보했고 울릉항 2단계 사업과 일주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여파에 이어 올해 메르스까지 직격탄을 맞은 울릉 경제의 돌파구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울릉군의 최대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민선 6기 2년 첫날을 맞아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구룡포항을 찾아 러시아 수역 조업에 나서는 선장 5명에게 비상 구급함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또 인근의 구룡포 전통시장을 찾아 수산물 등을 구입하며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경주시장과 영덕군수, 울진군수 등도 충혼탑을 참배하거나 전통시장을 찾는 등 의미 있는 행보를 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올 상반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378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46곳을 형사 입건하고 위반 물량이 많은 업주 1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업체가 143건, 농산물 가공업체 25건 등의 순이었고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등이 많았습니다. 포항에선 수입산 족발과 보쌈 16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이 적발됐고 대구에선 수입산 막창 102톤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음식점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대출 사기단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채무 상환에 시달리는 포항시민 등 6명에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대출해주겠다며 접근해 1억 2천만 원의 사기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37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시설자금 명목의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허위로 꾸미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썼으며 이렇게 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의 35%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더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사이로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면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불쾌지수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서 불쾌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강한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8도, 영덕 19도, 포항 20도, 경주 17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9도, 영덕, 포항 30도, 경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 해상 맑은 가운데 구름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에서 최근 메르스 의료 폐기물 반입에 이어서 음식물 쓰레기 불법 처리가 논란이 되면서 북경주 혁신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북경주 혁신위원회는 두류공단에 반입된 의료 폐기물의 원거리 이송 금지와 포항시의 음식물 쓰레기 반입 중단과 함께 해당 업체의 사업 면허 취소도 요구했습니다. 또 경주시는 두류공단 환경 개선 약속을 당장 이행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환경 오염 업체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시가 시립 노인 전문 간호센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공공 비정규직 노조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직원 15명에 대해 경주시가 조례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3년간 임금 6억 2천여만 원이 체불됐다고 밝히고 노동부도 지난해 11월 경주시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지시까지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주시립 노인 전문 간호센터 측은 연간 7, 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조례대로 임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며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경영 악화로 인한 불가피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